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수노인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저에게 횡수노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요즘 그 줄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노인을 또 횡수노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좀 횡설수설을 좀 하는 편이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면이 이 동시에 했을 때, 라이브로 했을 때 화면이 희미하고 어두워서 그냥 녹화를 했더니 아주 밝고 좋아요. 그래서 좀 땡겨서 시간을 좀 당겨서 사전에 해서 역시 그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참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그렇게 된 걸 이해해 주시고, 혹시 뒤에 다시 또 빛을 조절해서 이 라이브로 했을 때도 녹화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때는 그때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계체여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잘 아시면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좀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헌문 제 34장입니다. 이거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다음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덕보원 하였을 때, 하이보덕, 이직보덕, 이덕보덕 이렇게 했는데, 이 공자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기에서는요, 얘기에서는 이덕 보원을 얘기했습니다. 보원 이덕이라고 똑같은 말이죠. 이덕 보원이나 보원 이덕은 똑같은 말인데요. 거기서 보면 보덕 이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독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고 유학의 중요한 전적인 예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은 생각이 다 비슷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참 지고한 말씀이죠. 실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이 높은 이 경계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만 해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동물도 이러한 높은 수준의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마가지아부 자공왈 하위기 막지자야 자왈 불원천 부루인 하하기 상달 지하자 기천호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자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너는 처음 시작하자 말부터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자화. 남들이 나를 몰라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군자가 안 되겠는가.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공자님도 역시 사람인지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알아주지 않고 오해만 하고 곡해를 하니까 좀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막지아야부,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막지아야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없네. 이거 참 돌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자공이 말하기를 하위기 막지자야. 어째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모릅니까?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을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선생님하고 저하고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말씀해요. 불원천, 나 운명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공자 이전에는요, 공자 이전과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다 그러는데 공자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공자 이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본론입니다. 신본론. 신이 근본이 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공자는 이것을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인본론으로 바꿔놓아요. 그 키포인트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원천이라는 것은 말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늘과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하늘과 관계에 있어도 스스로 내가 책임지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하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인간으로서 할 일을 덜 했기 때문에 남에게 오해를 받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우인 그리고 또 남을 또 탓하지 않아요. 우라는 것도 탓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내로남불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불이고 내불남로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 했지 내로남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불우인이에요. 하악이 상달, 이 하악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이 참 이 깊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정사리,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혹은 세상의 일들의 이치 이런 것을 이거 하악이라는 다. 이거 하악을 배워서 그 인정 세상 돌아가는 이치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 마음 씀씀이 과정 마음 씀씀이 이런 것을 통달해서 상달을 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신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연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상이라는 것을 자연 법칙 이것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바탕을 기본 기초를 든든히 해서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하늘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걸로 이게 하악 상달입니다. 하악에 시작해서 하악에서 끝나고 하악에서 시작해서 중하게 끝난 다음에 시원찮죠. 상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전부 출세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또 뭐 이욕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고 힘을 하고 노력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불원천 불우인 하악이 상달하기 때문에 지하자 기차로 나를 알아주는 알아주는 그 이 참 존재는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인지 말이죠. 혹은 뭔지 또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늘만이 나를 안다 이거예요. 그 세상에는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죠. 굉장한 자부감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악이 상달해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도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도 원망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말아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내 탓이다. 내 탓이요. 이것입니다. 이거 한때 우리 이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붙이고 다녔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불우인 이게 바로 내 탓이라 내 탓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전화가 껐습니다. 전화가. 그래서 두 번째 이거 허문편 3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백료 소자로의 개선 자복경백 이고왈 부자 고유 혹지의 공백료 부자 고유 혹지의 공백료 오력능 사저 저라고 읽습니다. 사저 시조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뒤에 또 있는데 우선 요거부터 이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이 공백료라는 좀 시원찮은 인간이 공자의 정책을 싫어했어요. 공자가 이때 노나라에 고관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이른바 왕실을 괴롭히는 이 삼가라 그래서 권력자들의 세력을 좀 죽이고 이제 이 왕을 노나라의 이 군주를 이제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그런 그 명예의 체계를 하나로 하려는 그런 이 생각이 공자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가를 하나하나 깨기 시작하는데 이때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한 사람이 자로예요. 자로가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는 공자는 항상 자로는 이 국방장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백료라는 사람이 이 소라는 것은 뭐냐면 참소하단 말이죠.
그 인간은 아주 그 흉한 놈이고 말이죠. 사륙을 좋아하고 어쩌면 그 음흉한 딴생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개손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데, 개손에게 자로를 이 소라는 것을 참소를 한 겁니다. 없던 이 말을 지어내가지고 하는 것을 이 소라 그러죠. 그랬더니 자복경백이가 아마 그걸 사실을 알고는 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복경백이가 그 사실을 공백료가 개손에게 자로가 결국 그때 이 작전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자로를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그 뿌리가 몸통이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를 욕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틀렸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저것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권력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복경백이 들어보면 하도 기가 차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자에게 와서 얘기해 줬습니다. 선생님, 공백료라는 아주 나쁜 놈이 이 개손에게 자로를 공격했는데 결국 뿌리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자로를 싸말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치려고 지금 저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말해, 부자는 누구냐면 바로 개손입니다. 개손이, 여기서 부자는 개손이에요. 개손이 본시 유혹지어 공백료에게 뭔가 약간 좀 넘어갔다 이겁니다. 공백료의 말을 수긍을 하고 공백료 말이 더 맞고 저게 충신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공백료에 의해서 자기 기본 생각이 원래 처음엔 동의했던 거거든요.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력은 자복경백이가 나의 힘이 그런 대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라는 것은 늘어놓다는 말인데 이놈을 때려 죽여가지고 시체를 말이죠. 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갈기갈리 찢어서 말이죠. 시조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과 조는 조정에 정사보는 조정에다가 이 저는 지어의 준말이에요. 지어의 준말입니다. 지어.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은 늘어놓다 이거예요.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를 목을 떼가지고 축 말이지 늘어놓을 힘은 내가 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이 자식을 그냥 아주 작사를 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도지장행이하여, 이 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큰 넓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나라에 공실을 위계질서로 해가지고 이 공실이 있고 이때문에 삼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정치를 안정시키는 것, 하극상에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장행이하여 장차 행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삼가의 힘을 줄이고 공실의 힘을 지금 모으는 그런 쪽이니까 오랫동안 공실이 엉망이었잖아요. 이게 운명이다 이거. 하늘의 운명이다 이거예요. 도지 장패하여 명이야. 이것이 또 성공하지 못한 이 행자하고 이 패는 반대말이 되죠. 안 되는 것도 하늘의 운명이다. 공백료 기여면 공백료가 이 하늘의 명, 천명의 지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당신이 그놈을 죽이고 나를 위해서 죽여주고 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내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이 결정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고롭게 이 공백료를 죽일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보통 소인 같았으면 감사합니다. 그는 좀 죽여주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공자는 역시 성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참소를 하고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공백이면 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단 말이냐. 이게 대세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낙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건. 공자가 결국 실패하고 거기에 타격을 입고 이 집권자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국으로 망명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공자님은 공백녀 한 놈을 죽인다고 뭐 이렇게 대세가 바뀌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공백녀 소. 이 소자는 이 소자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소자 참소하다. 공백녀 소. 이 자로의 개손. 자로를 개손에게 참소를 했습니다. 자복 경백이 말한 이 고왈 그것을 가지고 공자에게 알려주면서 말하기를 부자 개손 씨가 고유 혹지의 공백녀에게 약간 좀 헷갈리는 공백녀의 말을 좀 들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오력유능 유자는 아직도 이런 말이죠. 능 사저 시조. 이 사자는 시신을 사자는 늘어놓다 이런 말이에요. 막 난도질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몇 토막을 내든지 해가지고 그놈을 아주 나쁜 놈이니까 그러니까 간뇌 도질을 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간과 뇌가 말이죠. 길에 막 그대로 길에 쫙 깔리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선생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도지장행야여 명야. 도가 장차 행해지는 것도 하늘에 정해진 운명이 있고 도지장폐야여 명야. 그것도 이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도 하늘의 명령이다. 공백녀 기여 명학 지 따위가 이 하늘의 그 거대한 움직임에 그 운명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현자 피 이 자는요. 이 글자는 벽자잖아요. 보통 임금이라든지 죽이다 이럴 때는 벽자지만 피라고 읽어요. 이 뒤에 이 글자를 다시 만듭니다만은 피세. 이 글자를 가지고 벽자로도 읽고 피라도 읽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피자를 만들게 되죠. 현자는 피세, 기차 피지, 기차 피색, 기차 피언.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군자는 우선 난세, 어지러운 세상, 난세를 피해. 현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피해버려요. 다음 시대 세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피지, 이 지역 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살만한 곳을 골라서 가지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못 되는 곳에 정치도 엉망이고 여러 가지가 엉망인 그런 곳에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떠나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피지입니다. 예, 피지고. 그 다음에 뭐냐, 피색. 이 색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는 화낸 얼굴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혹은 증오하면서 보이는 얼굴빛. 그런 게 있으면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괜히 있다가, 이 피해를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 근거 없이 미워하는 놈도 있고, 근거 있게 하는 놈도 있겠죠. 하여튼 미워하는 놈이 있으면 피해버려. 이게 피색이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피세고요. 그 다음에 피지고요. 그 다음에 피색. 그 다음 뭐 피언. 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회방하는 말, 욕하는 말이 있으면 싸우고 덤벼들고 멱살 잡고 하지 말고 아예 피해버려요. 그런 것들. 상대하지 말아요. 근데 이게 아주 쉬워 보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면. 열받는 일 있으면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바보다, 소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자는 피세,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엔 땅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 이 화낸 얼굴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욕하는 말을 피한다. 자왈 작자칠인은. 작자칠인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을 내가 알기에는 7명 정도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을 행했는 사람이 내 기억에는 한 7명 정도 있었을 때, 누구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작자칠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자로 수거 성문, 신문왈, 해자, 자로왈, 자공시왈, 시지기 불가이 위지자여. 여러분, 이게 참, 공자님 참 눈물 납니다.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죽을 힘 다해서 참 열심히 일하는데 이 공자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니까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은근히 꼬집고 비틀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결국 그 뒤에 이 노장류의 사람들입니다. 노자 장자로 묶여지는 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운데 한 사람이 신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문. 이 신문이는 뭐 아침 신자잖아요. 아침 신자고 아침에 문 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문 관리자죠. 대문 관리자. 그래서 자로가 성문이라는 지명입니다. 성문에서 잠을 잤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문을 이제 통과하려고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이게 이 성문은 뭐냐면 노나라 성문, 예? 노나라 성이 있는데, 노나라 성 수도 뭡니까? 그 곡부에 성이 있는데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외성. 이 외성의 문이 바로 신문입니다, 여러분. 내성의 문이 있고 외성의 문이 있는데 이게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자는 이것을 지명이라 그러는데 뒤에 사람들이 진짜 지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게 지명이 아니라 노나라의 내문, 외성, 내성 같은 내문, 외문 할 때 외문이 바로 이 성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냈죠.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해자, 당신 어디서 오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이 검문할까 합니까? 당신 어디서 오는 길이요? 새벽부터? 이렇게 물었더니 자로가 말하기를, 자 공씨. 그러니까 여기니까 공자님이 되게 이 밖에 있었던 모양이죠. 이게 노나라의 곡부인데 이것도 곡부 내성, 이것도 곡부죠. 이 귀족들이 사는 곳이고 이 평민들이 사는 곳인데 이게 신문이고, 이 밖에 공자님 집 밖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이사를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자 했더니 자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공씨, 우리 공 선생님 댁에서, 공자님 댁에서 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자고 오는 길입니다. 어젯밤에 거기서 잤습니다. 그러더니 신문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말하는 그 공씨라는 사람은, 공자라는 사람은 지기불가의 위지자. 그것이 가하지 않다는 것,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닌가. 자기가 아무리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이마가 닳고 신발이 닳고 하도 그렇게 돌아다녀도 안 된다는 걸 남들은 다 아는데도 뻑뻑 우겨 세우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하는 그 고집불통 영감 말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공자에 대해서 사실이 굉장한 칭찬이죠. 본인은 칭찬한 게 아니지만 후세에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바른 길이라면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바른 길이라면 그대로 행해야, 이게 유학의 도리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적군 몇 명 때려 죽인다고 나라가 뭐 다시 뺏긴 나라를 찰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한다 이거예요. 할 말 한다 이거예요. 행동할 거 하고. 지기불가의 위지자. 참 중요한 말이죠. 공자에 대한 이 후세 정말 눈물겹게 찬양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 지기불가의 위지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 구현이잖아요. 정의 구현. 지기불가의 위지자.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노론 후편에 들어오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뭐 신문이니 학연이 원양이니 뭐 계속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말이죠. 자꾸 공자를 끌고 내리는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건드리고 말이죠. 자극하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나 공자는 끝내 타협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사상상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논어 뒷부분이 오면. 자, 그래 또 넘어갑니다. 또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 노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노자라는 사람이
허구 인물 같기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자가 직접 만났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논어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네? 논어가 공자와 노자가 만났다는 것은 우언이라고 말하는 우언. 장자는 좀 우언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일종의 소설이에요. 거기에 처음 나와요. 노자가 공자가 노래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뒤에 그것을 이어가지고 사마천이 사기에서 또 공자가 주나라 왕실의 도서관에 있던 직원으로 있던 노자를 찾아가서 뭘 묻고 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지은 것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0년 정도 뒤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전설이 그냥 그만 전설을 따라 산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도덕경이라고 노작을 부린 책은 바로 전국시대의 논어보다 훨씬 뒤에 지어진 전국시대의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전국시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춘추시대의 글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나옵니다. 자격경업이 공자께서 위나라에 오래 계셨잖아요. 14년 그 귀양생활, 유랑생활 9년을 위나라에 계셨잖아요. 위나라. 자격경업이 공자는 음악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시 300여 편을 전부 현가지, 그러니까 이 음악으로 연주를 하면서 또 노래도 불렀다. 공자님이 했던 것은 뭐 대개 슬이죠, 슬. 이걸 뭐 가야금이라 해도 안 되고 뭐 비파라 해도 안 됩니다. 비파는 비파고 가야금은 가야금이고 슬은 슬이에요. 전혀 다른 악기입니다. 전혀 이 성질이나 이 성격이 다른 악기예요. 공자님은 슬을 잘 연주했는데 여기 보면 또 격경을 또 잘했구나. 격경. 이 경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경쇠 그래서 말이죠. 이 악기 이렇게 악기 틀이 있는데 이게 뭐 경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크기가 다 다르죠. 되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당 치면 여기서 아주 맑은 소리가 나서, 그죠? 맑은 소리가 나서 기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 경자가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다 보면 여기다 이렇게 저런 게 있잖아요. 끈이 있어가지고 이게 장식이에요.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하고 여기 뭐냐면 요 경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건 뭡니까? 이건 뭐 손에다가 뭘 들고 이걸 악기 연주하는 경을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뭐 망치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걸로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이 원래 근본적으로 이게 경이 그 자질이 뭐냐면 돌이잖아요. 돌 소리자. 이게 경자예요.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으로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거, 이걸 빼버리면 뭡니까? 경을 연주하면서 귀로 듣는 거, 이게 뭐죠? 소리 성자입니다. 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모든 여러 가지, 처음에는 경쇠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딱 경쇠의 소리였는데, 뒤에는 온갖 모든 악기 소리를 다 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람 소리도 성이라고 그래요. 음성, 그러죠? 성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 경쇠를 두드렸을 때 들리는 귀로 듣는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경업이 공자께서 위나라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공자가 위나라에서 이 음악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 괴라는 건 뭐냐, 삼태기 같은 것인데, 괴라는 건 짊어지단 말이죠. 짊어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삼태기를 짊어지고 공자가 있던 집 앞에 문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다. 왜 영감이 삼태기를 찌고, 농부겠죠? 삼태기를 찌고 공자의 문 앞을 쭉 지나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심제 격경호, 유심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깊은 뜻이 있구나. 이 격경, 그러니까 이 경을 연주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음악이 아주 슬프고 처절해 보여서 이 사람 굉장히 고수 같아요. 숨어있는 은자인데 지나가다가 이 경세 소리에 뭔가 깊은 뜻을 담았구만, 이런 말이에요. 예. 유심제 격경호.
기활,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이 기라는 것은 뭐냐, 조금 있다가 이런 말이야. 조금 있다가 또 말하기를 말이죠. 비제 경경호, 비제라는 것은 뭐냐면, 비루하기도 하다. 고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좀 고상하지 못하고 비루하기도 하다. 경경호 하는 거자면 깽깽 이 경새의 소리가, 경새가 쨍쨍 하는 돌 부딪히는 소리, 경자예요. 소리가, 이거는 뭐냐면, 맡기지야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는 데 대한 울분을 담았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는 금방 이해하는 거, 굉장히 고수죠. 얼마나 저 답답한 속을 저 경새를 두드리면서 푸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맡기지야. 이건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아예 포기를 하고 말이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맡겨버리고 치워버려야 되는데, 뭘 그렇게 미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막 꼬집는 거죠. 뭐 그렇게 미련을 그렇게 가지고 난리치느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심죽려라는 건 뭐냐면, 이 물이 아주 깊잖아요. 물이 깊으면, 려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물을 걷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습니까? 물이 아주 깊으면, 넓고 깊으면, 옷을 들고 건너다 물에 빠지고 그렇지, 걷어도 안 되잖아요. 그냥 아예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그냥 건너버려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한 대로 그냥 홍수에 떠들어가는 물처럼 나무 토막처럼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고 알아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심중력, 천적계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깊지 않으면 옷을 걷고 걷는다 이거예요. 다 앉아도 되잖아요.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심죽려요 천적계라고,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예. 그리고 이게 물 건널 때의 상황이지만, 이게 뭐냐면, 이 천적계라는 것은 사회의 혼란 정도가 깊지 않다 이거예요. 심은 뭐냐면, 사회 혼란 정도가 엉망진창인 상황을 심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조금만 조심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천이라고 영접하는 겁니다. 얕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혼란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옷을 젖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이 계라는 것은 뭐냐면, 들깨자, 국기 계양대학 때 양자, 계양이잖아요. 계양. 든다는 것은 걷어가지고 신다리로 물을 걷는다. 이 끝까지 올려가지고 건너면 옷은 안 젖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고, 너무 깊어가지고 이건 방법이 없으면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대로 가라 이거예요. 혼탁한 세상에 그대로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게 아니냐. 뭘 바로잡으려고 그리고 난리치느냐. 이런 일종의 비난과 풍자를 담은 뜻입니다. 자왈 공자께서 그 말씀을 드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과제라는 건 뭐냐면, 그 영감탱이 과단성이 있네. 응? 저게 농부지만 저게 알고 보이지 아주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아주 과단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진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거 따져봐가 저 인간아 얘기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논란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아이고 니는 이대로 난 내대로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도부동이면 불상이모라고, 도가 서로 다르고 방법이 서로 다르면 서로 얘기도 하지 말자. 아이고 알았다고 영감아 니 혼자 가서 니대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공자님이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도부동, 이 도가,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도가 같지 않으면, 도부당이면 불상이모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난리치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해봐야 싸움만 한다. 싸움만 한다. 불상이모. 니 팔 니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게 아니냐. 공자님이 노장학파를, 특히 노자의 이해를, 그쪽 사람들, 은퇴해서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능력을 숨기고 자기 혼자만 먹고 살고 조용하게 살겠다는 그런 염세 사상, 피제 사상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들어와서 일합시다 해도 말도 안 들을 인간들이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니대로 살아라. 난 내대로 살게. 이런 뜻이죠. 과제 말진안의 말진안의 따져볼 논란할 여지가 없겠다. 저 인간하고는 저 너무 단단해. 자기 무장이 확실히 되어가지고 저 이걸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겠다. 에이 포기하자 이런 뜻입니다. 넘어갈까요? 자장. 여러분 자장은요 뜻이 높고 기가 높고 기가 세고 화끈한 사나이잖아요. 자하는 좀 째째하고 아주 따지고 분석적이고 뭘까요? 이 학자형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정치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중국에서 논문 나오는 걸 보면 공자의 유학이 전국이 퍼지고 소문나고 널리 알려진 데에는 일제 광고 효과죠. 자장이 최고의 공로자라고 봅니다. 자장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많은 부분이. 특히 맨 뒤에는 요할 편이고 완전 자장, 앞으로 좀 나옵니다. 뒤편은 되게 자장의 그 제전 제자들이 기록한, 정리했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당당호 자장, 이렇게 아주 당당하다. 이게 제자들 또 서로 공자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그리 인정. 자장은 당당해. 그렇죠? 구김살 없고 좀 뭐 몰라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확장성이 있잖아요. 확장성이. 자장이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자장이 말하기를 서운, 이 서는 뭐냐면 서경에, 상서에, 공자의 문화에서 확실히 배운 건 시경, 서경과 이해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주역은 안 들어있어요. 한 번도 주역을 가르쳤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장이 왈 서운 서경에 이르기를 고종은 뭐냐면 은나라의 이 무정이라는 왕인데 상당히 훌륭한 그 임금이었어요. 무정이가 은나라의 23대 왕인데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중흥조, 은나라가 넘어져 가는 것을 다시 중흥시킨 그 위대한 군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고종이 말이죠. 서기에 보면 양암 3년이라고 그래요. 양암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 우선 이 양자는 여러분이 다 아는 글자이고, 양자는 다 아는 글자이고, 이 암자는 글자는 이렇게 쓰지만 음자를 썼지만 이것을 발음을 암이라 읽어야 돼요. 양음이라 읽는 게 아니라 암이라. 이거 뭐냐면 침묵할 암, 말이 없을 암이에요. 그 양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어서 이 상주가 되어가지고 최소한 25개월이잖아요. 3년이면 25개월 동안 상주가 거처하는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면서도 고종이 왕이잖아요. 은나라 왕인데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정치는 재상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정치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반성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종의 양암 3년이에요. 그러면서 불은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뭐 일반적인 얘기는 했죠. 벙어리처럼 그게 아니에요. 벙어리라서 하면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이거예요. 맡겨놓고 3년 동안 대신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살피긴 했겠죠. 그렇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더욱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신하들이. 이게 그래서 양암 3년을 불언이라 했는데 하위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필 고종, 어찌 반드시 고종만 그랬겠느냐? 고종이 아니라 고지 옛날에 그 위대한 훌륭한 임금들은 개연 다 그랬다 이거예요. 다 3년상을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불문하고 맡겨놓고 자기는 효자로서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이런 것을 했다 이거예요. 군흥, 임금이 죽으면, 군주가 죽으면, 흥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을 사자가 밑에 붙어 있죠? 위에 몽자 같은 게 있죠? 이거 발음 기호예요. 몽자, 임금이 죽으면. 백관이면 수많은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총기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확실히 챙겨서,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청어 총재 3년. 총재는 국무총리나 마찬가지예요. 수상이죠. 수상의 청이라는 건 뭐냐면 지시를 듣는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는 수상의 말을 명령을 듣는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3년 25개월입니다. 횟수로 어떻게 한다. 이 4개월이면 2년이고 한 해만 들어가면 3년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뒤이을 다음 임금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그 한 관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재상에게 이제 재상의 명령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을 굉장히 좋은 걸로 보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효자로서. 그리고 이게 뭐냐면 효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효가 가장. 그 유학의 특징이 이거예요. 효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유학적인 세계면 참 좋겠죠. 자식은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손자는 조부, 손이 있으면 또 증손이 있으면 증손은 손자 여기 잘하고 여기 잘하고 이렇게 해서 위계 질서를 잡아갔으니까 얼마나 이때 잘한다는 건 좀 다 노인이 됐을 때잖아요. 더 이상 생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럴 때 그때 최대한 공경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좀 세상을 끝내게 해주는 거. 이 노인이 늙어서 그보다 더 좋은 게 됐습니까? 공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힘이 있다면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게 노인 복지를 가장 중요시하겠다고 공자가 스스로 얘기해요. 노자 안지.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필 고종 고지인 개연 군흥 백관 총기 이 청어 총재 3년이라. 넘어갈까요? 자왈 상호례즉 민 이사야. 공자 말씀하시기를 윗사람이 지도자가 예를 좋아한다면 딱 그 바꿔 말해서 예로서 백성들을 대한다 이거예요. 명령으로 혹은 엄숙하게 무서운 말이죠. 이게 아니라 예로서. 예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신에 대한 공경이었는데 이 공자 시대에 와가지고는 공자는 예를 인간에 대한 공경으로도 의미를 확장시켰어요. 이게 공자의 위대성입니다. 그전에는 예라는 것은 생긴 글자, 이게 바로 이 귀신을 뜻하잖아요. 귀신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이 귀신에게 봤을 때 쓰는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 위에 뭘 담았습니까? 이 옥을 담아가지고, 귀한 물건을 담아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게 이게 예예요. 이게 귀신, 이게 뭡니까? 이게 큰 이 나무나 하고 돌로 만든 제단이잖아요. 제단이잖아요. 이 되게 열 모여서 이 소지요, 소. 혹은 양도 있죠. 양도 있고, 돼지도 넣고, 이렇게. 여기 금방 잡아 죽이 피가 또 그런 거예요. 이게 발음을 기라 그래요. 기라 그러는데. 이 시라 그러지 않고, 보이다 할 때는 시가 되지만, 기라 그래요. 기라 그래요. 귀신을 모시는 제단이 원래, 제단에서 출발한 거죠. 이게 원래 예라는 것은 말이죠. 신에게 대한 경배,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옥도 아주 가장 귀한 옥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신에게 이 귀한 보물을 바칩니다 하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에 대한 걸로 바꿔놨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최대한 공경인데 인간에 대한 최대한 공경. 예가 있어요. 예를 지키자. 예를 차려서 서로 친구 간에 예가 있고 부부 간에도 예가 있고 모든 관계에 예가 있잖아요. 그 예의 핵심은 공경이다 이거지. 존중, 공경.
그러니까 상호래적 윗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절이 바르고 예를 아는 사람이면 민이사람 백성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백성들을 쉽게 다스릴 수 있다. 왜? 윗사람이 그러면 백성들이 다 간복을 했어. 간복을 해서 진심으로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위력으로 힘으로 말이 돈으로 뭐 이 무력으로 하면요. 겉으로는 면종복배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이 속으로는 배 등져요. 속으로는 뒤에서 욕하고 뒤에 찌르고 이러잖아요. 면종복패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로 한다면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정말 각각 어느 회사나 조직이나 어떤 뭐 지방자치나 혹은 뭐 어떤 조직에서도 그 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상대방을 공경할 줄 아는 거. 이 예절이 발라야 될 것이다. 이 참 중요한 말이죠. 상호래적 민이사야. 민을 백성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쉽게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물었어요. 자로 문군자. 그 자로가 군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로가 문군자. 자왈 수기이경. 그랬더니 왈 여사이호. 역시 자로답죠. 왈 수기 아닌 왈 여사이호. 왈 수기안 백성. 요순기유병저. 이것도 저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저라고 읽어요. 이 갈지자에다가 이 여자 혹은 이 여자의 생략형이죠. 종결 의미, 의문부호. 그러니까 자로가 선생님께, 공자님께 군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군자는 뭘까? 정치 지도자죠. 군자에 대해서 물었더니, 정치 지도자는 수기이경, 자기 자신을 닦을 때 뭘 공경한다. 아까 예를 공경해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이게 수기경이에요. 그랬더니 자로가 여사이요. 그거밖에 없습니까? 뭐 그렇게 답을 뭐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까, 선생님? 내가 뭐 좀 띵하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갑니까? 좀 길게 좀 확실히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뭘까요? 항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사이호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럴 뿐입니까? 왈 수기 그다음 그래 그럼 또 이렇게 해라. 수기 아니로 해라. 자기 자신을 잘 수련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라. 공자님의 그 마지막 희망이 노자 안지, 늙은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게 공자님의 정치 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자로가 여사이 그밖에 없습니까? 자로 재밌죠? 무슨 도전하듯이 그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왈 수기안백성. 자,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수기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인이 뭐냐면 백성이다 이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게 인이 백성인데 자기를 닦아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한 번 더 강조해요. 수기안백성. 이것은 그 위대한 요임금, 순임금 또 그것을 병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병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근데 너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느냐. 이 자로야, 이 답답한 제자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성인도 못하던 일이에요. 성인도 수기안백성을 못했어. 불안한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만 수기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현실적으로 발휘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기요 그 다음에 안백성들. 이게 참 중요해요. 백성들을 누구라도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것이죠.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원양이 이사
여러분 이사라는 원양 이사 자활 유의불손제 장이무술한 노이불사 시위적 이장고기경 고기경 여러분 여기에 아주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원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공자님하고 요즘 말로 하면 불알 친구예요. 중마고. 중마 알죠, 여러분? 이 대나무, 대나무, 이거 막대기를, 응? 이제 두 사타리 새 끼워가지고, 쭉 끌고 여기 타라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마예요. 이게 중마, 대나무 길다는 한 개. 이거를 가지고 끼워가지고 서로 같이 이래 하고 다니던 그 친구. 그게 중마고우예요. 우리 뭐 불알 친구라고도 하잖아요. 그 불알 친구 뭡니까, 여러분? 아주 어려가지고 홀딱 벗고 그냥 이 밑을 다 내놓고 같이 돌아다녔다 이것이죠. 서로 볼 거 다 보고 이런 사이였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 원양이라는 사람이 공자가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사랑 뭐냐면 이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여튼 그만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 예절이고 뭐 없이 경상도 말로 풍무지를 앉는 거, 아주 편하게 앉는 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화장실에 푸세식 화장실에 앉는 자세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여튼 그냥 예절을 안 차리는 최고로 편한 자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또 앉아있으니까 공자께서 유의불손제 어릴 때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응? 중마 고우니까. 유의불손제 이놈이 겸손한 적도 없고 이 죄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에게 잘한 적도 없고 공경하게 대하거나 공손한 적도 없고 좀 건방지고 좀 인간이 천천하단 말이죠. 장이 무술은 늙어가지고도 커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저런 점 훌륭해. 응? 술이라는 건 서술해 준단 말이니까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점은 참 괜찮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 노이불사 나이도 많아. 지금 공자님이 그때 68세 돌아가지고 73세 72세까지 사다 돌아갔으니까 우리나라 73세죠. 돌아갔으니까 그 사이에 딱 이 영감을 원양이를 만난 겁니다. 그 사이에 늙어서 죽지도 않아요. 나이도 비슷한데 시위적 이런 놈을 바로 도적놈이라고 하지. 세상에 해를 끼친 이 해충 같은 놈 도적놈이라고 하지. 이러면서 이 장 공자께서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고기경, 이 경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리 앉아 있을 때 이 부분이죠. 여기 이 발이 있으면 여기 종아리를 툭툭툭툭 치셨다 이거예요. 응? 고랑 툭툭 건드렸다 이거예요. 툭툭툭툭. 응? 이장고기경. 알겠죠? 근데 내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러는데 뭐냐면 우선 원양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습니다. 이 공자의 고향에 있는 친구로서 이름이 남은 사람은 역사상 원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양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공자가요. 아마 이때는 아마 어머니 죽을 때는 아마 공자가 장관하고 이럴 때 같아요. 그런데 공자님이 이 좋은 목재로 만든 관을 선물했어요. 공자님이 좀 형편이 좋았죠. 그랬더니 그날 이제 가봤더니 장례식에 갔더니 그 관에 올라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유, 그래서 노래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 이름도, 노래도, 내용도 나와 있는데 생략하기라고. 그래가지고, 공자가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사람에게 뭐 하려고 그 관을 선물했습니까? 했더니 공자님께서, 친했던 사람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 하시고, 내가 워낙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다. 예.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예요, 이 사람들아. 저 인간하고 내하고 길은 달라가지고 나는 육아의 길을 걷고 저 인간은 도가 쪽으로 이 현실, 그러니까 육아는 입세주의, 입세. 세상에 들어가는 주의고 도가는 출세주의라고 합니다. 세상을 벗어나는 주의, 출세주의. 서로 길은 달랐지만 그래도 어릴 때 내하고 중마고우여서 늘 서로 그리워하고 이런 사이여가지고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듯이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공자가 이제 관도 주고, 이제 보내고, 그러니까 아주 세게 부조를 한 것이죠.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자가 또 원양을 찾아갔더니, 이사, 우리 쪼그려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 화장실 자석 이런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너희놈 유의불손제 장인 무술은 너희불사 시위적 이렇게 하고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종아리를 톡톡톡 쳤다. 주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서로 공자와 서로 길이 달랐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혼내줬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꾸짖어줬다는 거예요. 너 이놈 말이지. 이놈 이 자식아, 이놈아, 넌 어렸을 때 이 딸 이렇게 공손하지 못하고 인간 안 되는 인간 막내짓을 했고 나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덕보이가 하다고 전부 이기적으로만 놀고 남의 세상에 어떤 이 해를 끼친 하나도 없고 늙어서도 죽지도 않고 오래 살고 너 같은 놈은 쌀벌레 아니냐 말이지. 저기 도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몽둥이로 여기를 막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자가 썼는데 고자가 때리다가 아니에요. 톡톡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좀 엄격하고 냉혹하고 이런 면이 있잖아요. 주자는 부드럽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자는 누굴 닮았느냐면 북송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정자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정자는 가을서리 같은 사람이고 정자의 형인 정호 있죠. 정호는 봄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형제간에 그렇게 달라요. 근데 주자는 동생 스타일이고 동생을 더 존경해요. 그리고 본인도 엄격하죠. 자기 자신도 추상처럼 자기가 뭘 갖고 남을 대할 때도 추상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일관하는 아주 무서운 스타일이거든요. 부드럽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자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냐면 몽둥이로 팍 때리고 말이야. 너 나쁜 놈하고 욕을 꾸지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놈들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경계심을 줬다. 근데 그거 반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친한 친구입니까? 그것도 수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찾아갔더니 자기가 공자가 왔는데도 옛날처럼 푹 일어나가 이 사람 오랜만이다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래 웃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놈아 너는 어렸을 때 겸손하지도 하고 이제 효제도 안 하더니 커가지고는 해놓은 거 이놈아 알고 보여 해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늙어서 죽지도 않고 이놈아 너 나쁜 놈이야 이놈아 이러면서 톡톡톡 이런 뭐냐면 공자님이 부드럽게 농담으로 했다 이것이죠. 공자님 일종 유머로 이 친구를 대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답이고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린데 둘 다 맞을 리는 없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벌써 70이 넘은 영감인데 찾아가서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오히려 6대4로 뒤에 있는 거 가서 조크 그냥 이놈아 아직도 안 죽었나 이놈아 그 이놈이 못쓸 놈이 오래 산다 이렇게 노예불사 너 이놈 세상에 이놈아 밥도둑이지 뭐라 이놈아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뼈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방외인의 삶이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알겠죠? 아까 말했잖아요. 공자님 말씀이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이 사람을 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서 몽둥이 때리고 이렇게 했겠어요? 공자의 원숙한 나이에 정신소욕이나 보려고의 70이 넘었는데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이 정해놓은 법도라든지 혹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감정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는 몽둥이를 쭉 때리면 거스르지 않겠어요? 아무리 친구를 하더라도. 근데 70 넘은 영감을 때려가 또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자의 생각은 조금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자, 원양이사. 쪼그리고 앉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가 쪼그리고 앉다 이런 말이고, 사가 기다리다. 공자가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있는 게 아니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네 오는가 하고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공구야, 짱구야, 오나,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공자가 예이는마 너 유의불손제 장이 무술은 노이불사 시위적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지팡이로 그 정강이를 톡톡톡톡 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골당동자 장명 혹문지왈 익자여 자왈 오견기 거위야 견기 여선생 병행이야 비구익자야 욕속성자야. 속성이 요즘 많이 나오죠. 여러분 속성 얼마나 좋아합니까? 학원 뭐 이런데 뭐라도 속성이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속성 좋은 뜻이 아닙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속성하게 되면요 빨리 잊어버리고 맹자에도 나와요. 기진예자 기퇴석. 그 나가는 것이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 예자는 예리하면 빠르면 기진예 세금면에 기진예자 기퇴석 물러나는 것도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여러분 벼락 공부 해놓으면 이틀 사흘도 못 가 잊어버리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급조된 거는 결국은 꼭 문제를 일으키고 뒤에 나쁜 후과를 가져온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골당이라는 건 뭐냐면 골당이라는 것은 이 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성이 이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약간 높은 이 초소 양쪽에서 여기 이쪽을 보고는 약간 높은 초소가 있어요. 이걸 골이라 그래요. 네. 이게 큰 것을 대골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대골이 있는 문이죠. 이 대골이 있는 어떤 건물, 이걸 큰 골이 있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도 모든 걸 다 합쳐서 뒤엔 대골 이렇게 되는 원래 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골당이라는 것은 뭐냐. 요 밑에 있는 동네가 있었는데 요 밑에가 안에나 있는 동네를 바로 골당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이게 자료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신문이 물었을 때 공시댁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문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마을에는 동자가 장명이라는 건 뭐냐면 공자의 그 비서가 된 거예요. 이 장자는 받들다, 받들 장자거든요. 받들 장자. 거느릴 장도 되지만 받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장명, 공자의 명령을 이 장자는 여기서는 봉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받들다. 공자의 명을. 혹문지왈 어떤 사람이 이 공자님께 여쭙기를 저 사람은 익자입니까? 익자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희망이 있고 늘어날 만한 이제 공자님 밑에 있으면서 비서를 하면서 점점 커져갈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라는 게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그릇이고 이 그릇이잖아요. 이 그릇이고 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유익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 물이 넘치다는 뜻을 가진 글자였는데 뒤에는 유익하다. 물이 넘쳐가지고 밖으로 새면 이렇게 많이 흥건하게 젖어주고 땅도 농지도 마른 땅도 적셔주고 하면 유익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익자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뭔가 좀 배워서 앞으로 계속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향학열이 있는 젊은이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달리 말하면 또 장래성이 있는 그 젊은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공자가 왈오견기 거위야. 이게 뭐냐면 오견기 거위야. 이 거는 있다는 말이고 이 자리에 나는 그 친구가 저 꼬마가 동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사실 말입니다. 공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나이 연세 있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이 동자는 서 있으면 안 돼요. 그 뒤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놈은 말이죠. 지가 또 같이 앉아버려, 거기에. 거기 열었고, 여기 자리가 몇 개 있는데 손님들이 앉을 자리, 지도 한 자리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오견기 거위야.
경기여 선생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과 병행. 길을 가는데도 같이 가버려. 같이 가버려. 여러분, 병행했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 있죠? 북한에 유명한 장군가, 장군이 김정일이가 그 금수산에 그 참배하러 가는데 같은 줄에 김정일이 여기 서 있는데 여기 같이 서 있다가 이 사람 죽었잖아요. 마음먹으려고 그랬다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뒤에 있어. 여기 있던가 여기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골당 이 동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뒤에서 와요. 뒤에서. 45도 각도 뒤에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가 새파란 그 머리에 소통도 안 마른 놈이 이 선생들과 나 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떡 마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비고익자야. 내가 볼 때 저 친구는 장래성이 있는 친구 아니고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 잘 돼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놈이 아닌 것 같아. 공자님 말씀에. 속성자야. 이게 속성이 얼마나 나쁜 겁니까? 뭔가 빨리 뭐가 되려고 조바심을 안달하고 조바심을 일으키는 별로 쓸모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공자님이. 속성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이 친구가 몇 살인지 그건 모르지만 좀 발랑 까져가지고 말이죠. 좀 인간이 좀 시원찮.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여기 병행 그랬잖아요. 이 병행은 완전히 이 지위가 같은 사람은 병행을 해요. 그거 할 때, 일자로. 요즘도 사진 찍을 때 보면 그래도 이 나이 많고 뭐 지위 있는 사람이 맨 앞줄에 서고 그 다음에 뒤줄에 서고 셋째 줄에 서고 저 같은 별 볼 없는 사람은 저 맨 뒤줄에 구석에 서고 이러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걸 모르고 이 골당 동료처럼 지가 아무것도 안 했는 놈이 그 주최석에 있는데 맨 앞에 가지고 말이죠. 그게 제일 그날의 그 가장 주인공 옆에다가 떡 서 있고 이러면 그건 뭐가 됩니까? 이 속성자가 이게 좀 모질한 놈이에요.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사람은 화장실, 차를 타거나 혹은 뭐 어디 식당에 앉거나 자기 자리를 자기가 잘 찾아내야 돼요. 굉장히 이 의전상, 예의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불러 초대해놓고 그 어른을 불러놓고 자기는 안에 앉아있고 어른은 그 통로에 앉혀놓고 그것도 바보죠. 그러면요, 그 어른의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거기 통로에 자기 앉혀놓고 문 옆에 자기를 앉혀놓고 그 초대하는 인간이 이러면 그 바본 거예요. 그 자리가 있는 걸 잘 생각을 해요. 그게 해지죠. 이 골당 동자가 시원찮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병행이라고 그래요. 이 둘이 병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견수라는 게 있어요. 견수라는 거는 어깨 견자에다가 따를 숫자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같이 서지 않고 이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자기는 한 이 정도 뒤에 있는 거예요. 혹은 이 정도 뒤에 한두 걸음 뒤에서 서 있는 걸 견수라 그래요. 예. 견수는 말이죠. 대개 몇 살이냐면 자기보다 한 5살이 많으면 견수를 해요. 그러니까 한 4살까지는 병행을 해도 된다 이거 옛날 같으면. 근데 5살이 넘으면 견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자기보다 10살이 더 많으면 형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10살. 10살. 그리고 자기가 20살인데 나이가 40이다. 자기가 25인데 50이다. 이러면 상대가 그러면 아버지처럼 생각해야 된다. 자기보다 나이가 배가 되면 아버지처럼 얘기하고 자기보다 10살이 더 많으면 형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기보다 5살 정도가 많으면 약간 자기 뒤에서 그분이 앞에 가고 자기는 약간 뒤를 따라가야 돼. 견수라 그래. 견수. 견수. 어깨 견자죠. 견이면 견장할 때 견자. 견자. 견에다가 이 장자 할 때 소위 중위 대위 뭐 별다른 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변견 그러면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변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는 따를 숫자예요. 따르다는 건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안동
지역 그 경상도에 가면 상팔하팔 이래가지고 우리 저 일제시대가 시작되고 이 관립 뭡니까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서당을 간다거나 뭐 혹은 저 서원에 있는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상팔하팔 그래가지고 위로 8살 아래 8살에 서로 말 놓고 지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오래 상당히 그 특이 문화의 그 정신 문화의 그 중심지라고 자부하는 안동 지역의 문화예요. 근거 없는 거 아닙니다. 상팔하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산 선생의 글을 볼 때는 상구하구로 되어 있어요. 또 경기도에서는 위로 9살 아래로 9살. 경상도 안동보다 한 수 위에요. 또 한 살 더 많아요. 그 9년까지도 말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말 놓고 친구로 지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다산 선생이 또 실제로는 다산 선생이 요즘 그 명동 땅인데 거기에 중란이라는 곳이 있어서 대나무 죽자에다가 난간 난자를 해가지고 거기 자기 집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젊었을 때 30대 때 관료 생활을 할 때 이 많은 남인의 이 젊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서로 시회를 가지고 중란 시사라 그래서 그 대나무 죽자에다가 이 난자는 이 난자죠. 중란 이 난자. 중란 시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규약을 정하기를 9살로 하기에는 너무 9살 맨 밑에 사람부터 밑으로 내면 18년이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려면 불편하다. 그러지 말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4살, 밑으로 4살. 그렇죠? 결국 9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시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우정을 깊게 하고 즐기고 또 많은 시를 짓고 아주 교양 있는 문화생활을 했는 게 중란시사예요. 이게 상사하사,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냈더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또 모임에서 뭐 그런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꼭 나이를 따지는 것보다도 망연을 해가지고 정말 뜻만 맞으면 나이 뭐 10살, 20살 관계없이 망연지교가 제일 중요하죠. 서로 그냥 아예 저거 없이 언어라든지 혹은 뭐 행동에 어떤 제약이 없이 툭 펴놓고 지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한 면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랬습니다. 그 상구하구도 있고 그렇죠. 상팔하팔도 있고 상사하사도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조정될 수 있었다. 이게 그 약은 어떤 정해놓은 건 없어요. 다만 이게 일제 시대라든지 이 관립학교 이 학교가 생기고부터 1년 차를 가지고 굉장히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쌓아 내려온 기본 전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뭐 한내 선배가 제일 뭐 두렵다 하고 한내 후배가 제일 겁난다 이런 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서로 이 칸을 지어주고 이 담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다 보니까요. 유령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제 14편 헌문편이 이제 다 끝났어요. 헌문편에 모두가 43장이 있었는데 44장을 다 끝냈네요. 상당히 긴 편이었죠. 그런데 다음이 바로 드디어 위나라 공자가 13년 동안 이 외국에 나가서 망명생활을 했는데 9년이라는 세월을 있었던 그러니까 위나라예요. 이 공자는 이 위나라에 대해서 애정도 많고 또 위나라는 바로 공자의 그 수제자 애제자인 자로의 나라잖아요. 자로가 또 거기에 또 이런저런 자기 동서라든지 뭐 혹은 뭐 거기 친인척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덕도 좀 보고 또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이 49에 50이 돼가지고 49에 이 잘못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60이 돼가지고 자기 60번이나 변화했다는 누구죠? 저도 요즘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공자의
공자를 가장 아껴주던 위나라의 그 아주 거배곡의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9년 대부분을 거배곡의 집에 있었어요. 거배곡은 공자보다 나이가 33살이 더 많아. 아버지급이죠, 그렇죠? 아버지급이죠. 예, 그래서 위령공편이 시작되는데 그 공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뒤에 그 위나라의 정국이 엉망진창이 되는 바람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아버지가 아들을 쫓아내고 위령공이 아들을 쫓아내고 또 그 위령공의 마누라인 그 남자라는 음탕한 여자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쫓아내고 또 그 손자를 또 왕으로 세우고 수렴 정치를 하고 뭐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라가. 그래서 공자가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안 됐어. 안 되는 데다가 이 노나라에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노나라에 먼저 간 게 아니라 저기 저 초나라로 가서 진나라를 거쳐서 이 진나라를 거쳐서 초나라로 갔다가 초나라 국경 지역에 가서 그 이 초나라 왕이 그때 이 정보를 나고 없어가지고 만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노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좀 있으면 곧 나옵니다만은 누굽니까? 노나라에서 저런 일이 생겼죠. 공자의 제자 두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상세히 말씀드리게 제자 두 사람이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노나라 군주와 그 대신들이 아니 자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병법을 그리 잘 아는가 했더니 우리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공자가 그런 일이 있었나고 전쟁을 싫어하고 안 한 줄 알았더니 우리는 기본이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답하는 바람에 이 노인을 빨리 불러와야 되겠다 해서 국정자문위원회를 모시자 해가지고 급히 연락을 보내가지고 초나라에서 진나라를 거쳐가지고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던 공자에게 연락이 가서 급히 노나라로 돌아온 게 68세 때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와가지고 73세까지 사시면서 노년기에 나이 40여 년 차이 나는 많은 제자들을 길렀어요. 자장, 자하, 정자, 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굽니까? 제자들이 공을 세워가지고 초기 제자들이 공을 세워가지고 공자를 이 노나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고 이 공자가 만약에 저기에서 그러니까 이 철원철날 하다가 길에서 죽기라도 했다면 그 위대한 공자의 사상이 반 정도는 날아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노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여러분 유명한 염구 있잖아요. 염구하고 그 농업에 관해 관심이 많았던 번지 이 두 사람이 의외의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덕분에 돌아오잖아요.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유령공 편에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해야 되는데 1시간 20분밖에 안 됐죠. 그런데 1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편이 끝났으니까 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처음 유령공 첫 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